예, 엄청 높죠? 네. 예, 저 촌에서 와갖고 감탄이요. 엄청 높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오늘 수맥을 검사하러 왔어요. 수맥을 검사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는 걸로. 예, 가시죠. 63빌딩이에요. 예. 오늘 63빌딩으로 과연 고층에도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를 촬영하러 왔어요. 지금 63빌딩을 지금 올라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압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귀가 지금 멍멍해요. 그 다음에 이 보면 무서워서 죽겠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저 만약에 미국으로 초청할 분들 계시면 꼭 배표로 그리고 한 12달은 기다려주세요. 지금 63빌딩 전망대 왔어요. 다행하게도 아침 일찍 와갖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유튜브 촬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요동이 엄청 민감하거든요. 지금 건물이 흔들리는 거 느껴요? 지금 막 흔들려요, 건물이. 이렇게 해도 막 흔들려요. 네. 그래서 여기도 과연 산보다 낮은 건물에는 수평파장이 있는데 산보다 높은 상태에서 과연 이 건물에 수평파장이 발생할 것인지 이걸 꼭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는 수맥을 차단하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체가.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 출구에서 우측 라인은 이렇게 명당 기운이 나와요. 이것은 명당 또한 마찬가지로 5층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고 수평 명당 파장이 이렇게 당겨줘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긴 명당 파장이 나와요, 자체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우측 부분, 저 남산 쪽 보이는 부분 쪽에 여기 위치가 바로 명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은 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렇게요.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쪽 바방에 이렇게 명당 파장이 또 잡혀요. 가운데는 음파장이 잡히고 이 지나오니까 이렇게 또 명파장이 잡혀요. 여긴 명당이라는 증거예요, 자체가. 예, 자체가. 그리고 계속 여 미키마우스 있는데도 명당파장. 예? 예. 이렇게 통과젤이네요. 저 미키마우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명당파장이 잡혀요. 예. 그 다음, 예.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여기도 명당파장이 잡혀요. 여기 보시면 다시 음당파장이 잡혀요. 음당파장. 이렇게요.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당파장이 잡혀요, 여기요. 전경 좋지요, 여기. 전경이 너무 좋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음당파장 잡히고, 예? 예. 여기서부터 명당파장. 여기가 최고 명당이에요. 요 포토샵 있는데 자체가 최고 명당이에요, 여기가. 이 소리가 나요. 세세세세 소리 나면 명당이라고 했죠? 예. 이쪽으로. 여기는 저기
여기는 현재 봤을 때 그 명당 파장이 잡히고 여기가 바로 음당 파장이 잡혀요. 여기가 음당 파장이 잡혀요. 부터는 음당 파장이 잡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저쪽이 명당, 그 다음에 30%에서 40%는 명당, 여기 30%가 명당, 그 가운데가 음당이 잡히면 여기가 과연 무슨 터일까요? 양음 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이계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지겠죠? 이계터는 집중력이 강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여기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계터는 바로 권력이 있는 자들이 오는 터고, 또 결실이 있는 자들이 여기에 오고 성장하는 자가 바로 이 63빌딩에 있으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자체가 항시 볼 때는 건물을 크게 봤을 때 이계터냐, 태계터냐, 건계터냐, 공계터냐, 공계터들은 다 음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손계터냐, 이걸 명확하게 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가운데는 음이고, 그 다음에 양과 양 끝은 바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대기가 둘에 가운데 땡땡 이게 터죠. 그래서 여기 터를 바로 이게 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가시고 빨리 올라가봐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다 쪼라시요. 저도 쪼라시요. 다 쪼라시요 여기. 왜냐면 바닥 반사주의. 반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고 저도 쪼라시요. 여기 속이 훤히 보여요. 근데 이것은 이 방법이 아니라 저기로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렌즈를 끌어 당긴 거거든요. 밑에는 거울이거든요. 저거로. 저쪽에서 당겨갖고 한 거라 별 문제가 없어요. 다 보이는 것 같죠? 네. 저기가 보이잖아요. 네. 밑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무서워요. 여사 스님께서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첫째 63빌딩에도 과연 그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수평 파장인가 직선 파장인가. 보통 지상에서 올라오는 직선 파장은 보통 건물에서 보면 5층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그런데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20층 과연 63빌딩에도 과연 그 수맥 파장이 있는가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63빌딩 저렇게 높은 건물에도 수맥이 있나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는 엄연히 수맥이 없어요. 수맥이 없어요. 여기도 수맥이 없어요. 예. 여기는 수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서 수맥이 잡혀요. 이렇게. 예. 여기에 물을 파면 수맥이 있어요. 한번 파볼까요? 예. 생활 유해 파장은 몇 가지 파장이 있나요? 첫째가 보통 생활 유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맥 파장, 그 다음에 전자 파장, 그 다음에 페인트나 이런 환경 파장, 그 다음에 먼지가 쌓여서 생기는 곰팡이 파장이나 먼지 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음식을 데워서 먹을 때 그 가공 목적으로 만들어낸 생활 유해 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돼 갖고 속이 썩는다던가 곰팡이들이 너무 많았을 때 그런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면 음이 나오면 다 파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그것도 귀신 파장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수맥 파장이란 무엇인가요? 첫째, 수맥 파장은 물이 흐르면서 그냥 그대로 졸졸졸졸졸졸 흐르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칠판 있으면 아주 좋을 건데 낙서를 딱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맥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흐를 때 꼭 물이 이렇게 흐를 땐 여기를 빠바바바방 때리고, 이쪽으로 흐를 때는 물이 빠바바바방 때려요. 이 지나는 통로에는 물이 안 때려요. 그래서 지나는 통로에는 수맥 파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수맥 파장이 내려와서 부딪히는 곳에 빠바바방 때릴 때 바로 이 땅을 진동하는 거, 물이 흐르면서 진동하면서 때리는 게 바로 수맥 파장이에요. 그래서 그 수맥 파장이 빠바바방 때릴 때 올라올 때는 이게 지면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을 차단하는 게 바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수맥 파장이에요. 수맥 파장을 어떻게 끊느냐 안 끊느냐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수평파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째, 수평파장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호수에다가, 강에다가 돌을 딱 던졌을 때 퐁당하고 동그랗게 옆으로 퍼지는 파장을 바로 파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으로 소리를 내는 거, 소리파장. 그 다음에 부딪히면서 나는 모든 소리는 다 소리파장이고, 어떤 물건에 의해서 똥 떨어져 갖고 그 물건에 의해서 소리는 안 나지만 확산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 수평파장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보면 수평파장은 보통 수맥파장은 5층까지 안 오르는데 6층이 가면 수맥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층에서도 수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건물이 산보다 낮았을 때는 모든 게 파장이 수평파장이 만들어져서 그걸 땡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당파장은 명당이 땡겨주고 음당은 음당이 땡겨줘요. 그래서 수평파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음당파장이 지나가면 아무리 지금 확인했듯이 63빌딩일지라도 이걸 땡겨준다는 얘기죠. 이 수평파장이. 그러니까 바로 이 대지에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수평파장들이 항시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하죠. 휴대폰이 어떻게 해서 되나요? 바로 주파수 파장을 이용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주파수 파장을 어떤 큰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면, 통신기를 설치하면 통신기가 바로 주파수를 만들어내서 알 수 없는 형태로 미세한 주파수가 바로 휴대폰에 들어오고, 들어온 휴대폰에서는 바로 주파수에 의해서 휴대폰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통신기가 없고 저기 남산에만 통신기가 있다면 여기서는 안 터지겠죠. 그래서 바로 윈공위성에다가 놓죠. 윈공위성에서는 주파수를 내려 쏘면 어디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파장이라는 거고, 이것은 바로 주파수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파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지랑이가 이렇게 오면 수맥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건물이 높을지라도 수평파장에 걸리면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맥 직선파장은 몇 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수평파장은 몇 층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선파장은 5층까지 유지가 돼요. 그리고 5층까지 유지가 되지만 수평파장은 산보다 낮은 건물은 다 수평파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산보다 낮은 건물은 다 수평파장 때문에 수맥이 잡히는 거예요. 수평파장 차단 방법이 있나요? 거의 수평파장 차단 방법은 바로 수맥파장을 집에서 차단만 하면 바로 수평파장도 같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수맥 올라오는 파장만 제거만 된다면 그 모든 파장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화분, 좋은 양파, 이 마늘, 대파 이런 게 바로 다 파장이나 수맥을 다 차단할 수가 있어요. 산보다 높게 위치해 있는데도 그 수평파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검사를 안 해봤어요. 오늘 좀 이따가 남산타워 팔각정에서 찍게 될 거예요. 만약 거기서도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수맥이 정상까지 있다라는 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63빌딩에서 이렇게 수맥 파장을 검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 거의 40% 정도는 명당이었고, 그 다음에 30%는 흉당이었고 30%는 또 명당이어서 여기를 정확하게 이계터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이계터는 집중력이 강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꿈이 있는 분들은 63빌딩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계터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걸로 봐요.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물의 배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수맥 거기에 체크가 되면서 혹시 수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더 재밌는 건 그거하고 연관이 없어요. 여기 방바닥에 예를 들면 여기 엄연히 소화전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 주택에 보면 명당에도 방바닥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수맥이 안 잡히죠. 그런데 흉당이 있는 곳에서만 수맥이 잡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맥이 있는 데서만 물이 지하에 이제 방바닥에 있어 흘러도 수맥이 있어야지만 잡히는 거지, 명당에도 엄연히 배관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왜 배관을 깔은 명당에서는 왜 수맥이 안 잡힐까요? 이미 무수히 유튜브를 통해서 수맥을 체크하면서 의심 안 해보셨나요? 바로 그런 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명당 라인은 그 물은 다 명당이고 수맥 라인은 다 그 물은 흉당이에요. 수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그 흉당에서 음당에서 흐르는 배관 쪽은 바로 음물이 나오는 거고, 명당에서 지나서 나오는 물은 명물이 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유교 약사생부사를 세우고 거기서 거대한 지하수를 파내고 그럼 음당에서 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 꼭 명당을 지나서 명당에다가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당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물은 바로 명당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명당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건물에서 지금 2개터라고 해서 명당, 흉당, 명당 이렇게 바뀌는데 배관이 해서 이 통과를 한다면 이 명당이 터로 가서 왔을 때는 명당 됐다가 흉당으로 됐다가 또 명당으로 갔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예, 그렇죠. 여태까지 확인했을 때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어요. 네. 그래서 흉당에 엄연히 저 물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주인이 명당 쪽으로 수도를 꼽아 빼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수돗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 명당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내는 물은 명당이면서 명당물을 원해요. 흉당에서 거쳐서 명당수에서 나와서 명당물을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부님 유튜브에서 수평 파장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없죠?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고민 엄청 했는데 수평파장에 대해서 저도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왜 어떻게 해서 5층까지밖에 없는 수맥파장이 어떻게 해서 6층, 7층이 올라올 수 있는가, 그걸 엄청 고민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수평파장을 찾아냈고 그 수평파장을 통해서 수맥이 빨려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파장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바로 동기요. 명당은 명당 동기, 흉당은 흉당 동기. 그 같은 라인들은 땡겨준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같은 건물이어도 층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생불님이 발견한 약간 비기 같은 거 같은데? 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발견한 비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수맥을 하면서 사람네들이 여기 어느 정도까지 경지는 있어도 현재 저처럼 경지에 오른 사람을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수맥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경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형태로 다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SK 빌딩에서 우리 빌딩에도 한번 확인해 달라 라고 하면 제가 당장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럼 밑에서 수맥 차단을 하면 그러면 라인이 전체가 아니, 밑에서 수맥을 차단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오지 그 이상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 수맥을 체크할 때는 꼭 2층이나 3층까지만, 3층에서 다시 수맥을 차단하고 올라오고 1층에서 지하에서 수맥을 차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층에서 다시 한번 차단하고 4층에서 다시 한번 차단하고 6층에서 2층마다 한 번씩 차단해주면 수맥이 안 잡혀요.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 수맥을 차단하더라도 수맥을 빨아들이는 식물들을 안 갖고 들어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난초 같은 걸 놓으면 수맥이 없는 곳에도 수맥이 잡히고 국화를 놓으면 수맥이 없는 곳에도 수맥이 잡혀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음파장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 구간이 뭐 잡히나요? 여기요? 예. 여기서 잡히는데요. 예. 여기가 바로 음파장. 예. 음파장이 있어서 그래요. 잡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나는 데서 끝나는 데. 아니요, 여기서 끝나요. 예. 끝나고 다시 또 잡혔다 끝나고 여기요. 잡혔다 끝났다. 여기는 어둠이라 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수맥이 아니고? 예, 수맥은 아니에요. 수맥이 있다면 여기가 수맥이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히잖아요. 저게 바로 어떠한 화학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공사할 때 이렇게. 수맥이 아니라 음파장이. 예, 저건 음파장으로 잡혀야 돼요. 예를 들면 음파장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예. 요 벽에서 나온다라고 엄연히 돼 있어요. 또 음파장. 느꼈죠? 지금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지금 스파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거는 음파장으로 잡혀서 이렇게 벽에다가 다 붙잖아요, 이렇게. 예,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제가 잡힌 거는 왜 이렇게 음파장이 잡힌 거예요? 예, 음파장인데 수맥을 하다 보면 수맥인지 음파장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예, 이제 가시죠.